안녕하세요. 비바 영어입니다. 내신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싶죠? 제가 오늘 내신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영어도 현재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내신 시험을 영어를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2학기부터 내신 시험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시험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총 이제 5번을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영어를 계속 10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을. 한 번도 한 문제를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실수를 한 번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연속 5번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계속 100점을 맞는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 학생을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어떻게 쟤는 저렇게 100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근데 그 아이와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왜 그 아이만 100점을 받고 다른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100점을 계속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공부량 때문일까요? 물론 공부량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시험을 보는 스킬입니다. 시험을 보는 스킬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험 잘 보는 스킬, 잘 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일단은 시험을 볼 때는 적당한 속도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을 볼 때 너무 빨리 푸는 학생들도 있고 또 너무 느리게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일단은 자신감에 찬 학생들이죠. 자신감에 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어. 나 이제 다 됐어. 너무 자신감에 충만한 학생들은 일단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막 빨리 풉니다. 막 빨리 풀고 답안지 체크 탁탁탁 하고 자신감이 넘쳐고 시간도 많이 남죠. 빨리 풀었으니까. 이제 답안지에 낙서를 하면서 그 여유를 즐기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 절대 100점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왜냐하면 100%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실수는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특히 완벽주의자들. 꼼꼼하게 토시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너무나 세세하게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들.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문제를 제 시간에 다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또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일단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다 해서 완벽하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적당한 속도로. 자, 그럼 이제 2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쉬운 문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먼저 푸세요. 시험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자신이 배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번 문제를 풀고 나서 2번 문제가 어려워서 계속 2번 문제를 3번, 4번 읽으면서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는 뒤쪽으로 배치해야 돼요. 뒤쪽으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한번 읽어보고 안 풀린다? 그럼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절대 2번 이상 읽지 마세요. 그리고 아는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끝까지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별표 친 문제들을 다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시험 문제 25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배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똑같은 시험지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쉬운 문제나 중간 정도의 문제를 배치를 하고요. 2번째 시험지에서는요. 쉬운 문제나 중간 문제를 먼저 앞쪽에 배치하고 20번에서 25번 이 뒤쪽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학생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배치만 달리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시험지 문제에서 성적이 더 좋게 나올까요? 네,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뒤쪽에 배치한 그 시험지를 풀 때
더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일단 내가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알던 문제도 못 풀게 되죠. 특히 이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2번 막히고 3번 막히고 4번 막힌다. 그때부터 완전 긴장하는 거예요. 나 시험 망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럼 알던 문제도 못 풀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뒤쪽에서 만나게 되면 이미 앞쪽에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워밍업을 하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집에서 공부한 내용,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내 속에서 다 리마인드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뒤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매달리지 말고 별표 치고 넘어가자. 쉬운 문제 먼저 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답안지 마킹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문제는 잘 풀었어요. 100점짜리. 네, 다 정답입니다. 근데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반드시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또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왜일까요? 문제지에서 답안지를 적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답안지에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3문제씩 끊어서 답안지 적는 연습을 할래. 3, 4, 5, 2, 4, 5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는 뭐 2문제도 괜찮고요. 일단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답안지를 옮겨 적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시험지하고 답안지하고 잘 맞았는지 꼭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시험 100점 맞는 스킬,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째, 적당한 속도로 문제를 푼다. 둘째,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뒤쪽에다가 배치한다. 세 번째, 답안지 작성 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해라. 네, 이 3가지만 명심하시면, 그리고 또 공부도 또 물론 해야겠죠. 열심히 하시면 모두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